강원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다시 2,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휴가철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해 강원 지역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가철 강원권 고속도로 교통 전망 정리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에서 또다시 놀이기구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장 석 달 만에 5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춘천시가 결국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내 자동차 100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비결은 무엇인지, 또 전기차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한 건데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해 강원 지역 병상 가동률은 50%를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춘천 종합체육회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의심 증상자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검사받습니다. 26일 0시 기준 강원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78명. 전날보다 1,400여 명 늘면서 사흘 만에 2,000명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6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릉 413명, 춘천 409명, 속초 186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도내 병상 가동률은 50%를 넘었습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병상 88개 가운데 45개가 사용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방역당국도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치료제와 병상 확보, 그리고 치약시설 특별관리 등 맞춤형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2주 동안 병상 57개를 늘려 총 145개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 주요 관광지 등에는 이동형 진단검사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버스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배치할 계획입니다. 여객선하고 터미널하고 이런 데는 수시로 지금 합동 단속으로 방역 수치 점검하고 있고요. 방역 당국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일상 방역 수칙을 지키며 휴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네, 즐기러 떠나는 휴가. 그런데 오가는 길이 꽉 막혀 있다면 짜증나겠죠. 강원도 오가는 길이 대표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올 피서철 작년보다 교통체증이 더 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통체증 피할 수 있는 꿀팁은 없을까요? 김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 말 8월 초. 강원도 내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7월 30일과 31일로 꼽힙니다. 강릉 등 동해안 방향으로는 토요일인 30일, 서울 방향으로는 일요일인 31일에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0일 토요일 서울 톨게이트에서 강릉 톨게이트까지 최대 5시간 50분,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양양 톨게이트까지는 5시간 2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31일 일요일 귀경길의 경우는 강릉 톨게이트에서 서울 톨게이트까지 5시간 반, 양양 톨게이트에서 남양주 톨게이트까지는 최대 4시간 반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국도로공사는 예측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휴가철 인구 이동이 많아져 작년보다 차량 정체가 더 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로공사는 특히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41만 1000여 대로 6월 주말 대비 14.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지난 22일부터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 소통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동선, 서울 양양선 2개 노선 174km 구간 갓길 차로제 운영으로 도로 용량 증대를 통한 혼잡 완화, 또 우회 안내 입간판 설치 및 VMS 국도 우회 안내 등을 통한 국도 우회 유도. 또
또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해안 주요 관광지인 경포대, 망상해수욕장, 낙산사, 설악산 캠핑장에 고속도로 혼잡예보 입간판이 설치됐습니다. 피서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 시간에 이동하는 게 체증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꼽힙니다. 또 도로공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국도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시간 운전이 예상되는 만큼 출발 전 차량 점검은 필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춘천 레고랜드에서 또다시 기구가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객들은 2시간 넘게 공중에서 불안에 떨었는데요. 개장한 지 이제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멈춤 사고는 벌써 5번째입니다. 행정당국이 정밀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레고랜드 전망대가 공중 25m 지점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21일입니다. 탑승객 19명은 크레인을 동원한 소방대에 구조되기까지 2시간 동안 공중에서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가 개장한 건 지난 5월. 운영 3개월 만에 기구 멈춤 사고가 벌써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춘천시는 관련 기구의 일시 운행 중단을 명령하고 자체 정밀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사는 다음 달 1일부터 레고랜드 전체 기구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특히 4번이나 탑승객을 태운 채 작동을 멈춘 드래곤 코스터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시정 명령이나 운행 정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철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들려오는 레고랜드 사고 소식에 이용객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역 맘카페나 SNS에서도 방문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싼 주차료 논란과 쉼터 부족 등 개장 3개월 만에 여러 운영상 문제들이 불거지며 연간 이용권 구매 고객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춘천에 있기도 하고 해서 자주 가고자 연간 회원권을 끊었는데 계속되는 반복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 과연 아이랑 갈 수 있는 그 놀이공간이 맞는 것인가, 어른도 무서운데 아이도 자꾸 무서워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즐겁게 갈 수가 없는. 레고랜드 측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별도의 자체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망대에 고립됐던 탑승객들이 병원 진료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양에서 3살 남아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양양소방서는 지난 25일 오후 6시 8분쯤 미천골 계곡에서 가족과 물놀이를 하던 3살 A군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23명을 동원해 4시간가량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A군은 찾지 못하고 아동용 신발과 튜브만 발견했습니다. 이어 26일 구조대원 97명과 순환구조장비, 소방헬기 등 장비 16대를 투입해 추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의 가족과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 계곡에 빠진 70대가 숨졌습니다. 춘천소방서는 지난 25일 오전 9시 30분쯤 사북면 원평리 계곡에서 70살 A씨가 물에 빠져 2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농작물을 수확한 뒤 계곡을 건너던 중 미끄러지면서 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7월 말부터 잇따라 열리는 여름 축제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군은 경찰, 소방과 함께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방역 대책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선에서는 28일 정선 인형극제를 시작으로 아우라지 뗏목 축제, 한백산 야생화 축제, 정선 강변 가요제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교통사고 절반이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의 초등학생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상자 12,000여 명 중 절반이 하교 시간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 안심 정류장을 원주시 등 전국 10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를 상징하는 파란색 번호판을 붙이고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네, 전기차는 환경오염 걱정도 없고 또 유지 비용도 저렴해서 인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이상 휘발유 차량을 운전하다 지난해 전기차로 바꾼 이정훈 씨.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전기차 연료 비용이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 연료 차량의 5분의 1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일 교환 등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각종 친환경차 혜택도 주어집니다. 이 씨가 비싼 초기 구입 비용에도 전기차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절반이고 주차 요금도 절반이고,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그 차량 유지 관리비도 그 엔진 오일 같은 거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당히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난 2013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경남 창원시는 공용 차량의 친환경차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운영하는 공용 차량은 1015대. 이 중 친환경 차량은 전기차 160대와 수소차 83대, 하이브리드차 세대 등 총 246대로 전체 공용 차량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원시가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한 유류비는 모두 1억 2천여만 원이지만 전기차는 2,500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경제성과 더불어 전기차는 가장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란 평가입니다. 내연기관이 없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석 연료는 연소가 되면은 그 질소 산화물이나 이산화탄소 등 그 유해 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그 발전소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행하기 때문에 유해 배출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유지비도 저렴해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기차. 미래 자동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도청사 이전 부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6일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당연직 3명,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3명, 민간인 2명, 그리고 민간 전문가 8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선정위는 다음 달 중 구성될 예정이며 10월까지 부지 선정 용역을 실시해 12월 말 최종 부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2024년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2026년 1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지능형 교통체계 세계총회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단이 지난 25일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3명으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은 강릉시와 국토부의 총회 유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강릉의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실사단은 강릉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평가 결과를 8월 중에 발표하며 9월 개최 도시를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본격적인 단체 교섭에 앞서 근무 조건과 교육 훈련, 후생 복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단체 교섭 요구안을 강원도청에 제안했습니다. 노조가 제출한 요구안에 대해서 강원도는 관련 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강원도와 노조는 앞으로 세부 일정을 정하고 교섭에 나설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실시 협약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춘천시는 민간 투자로 진행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의 태영건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실시 협약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근화동에 위치한 기존 시설을 칠전동 일원으로 이전하며 지화하는 것으로 건설 사업비는 2,8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춘천시는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매립되는 만큼 지상 부지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2023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